어제 했던 거 이어서 어제 그 다 못한 설명 이어서 할게요. 일단 어제 했던 내용 잠깐 보면 그 여기서 나오는 FFX는 FX 요 녀석의 실근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형태의 식에 대해서 y는 fx를 그리고 거기다 y는 x를 그린 다음에 그때 생기는 이 교점들 있죠. 요게 이때 x좌표들이 해가 될 수 있고, 또 이 교점들에서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새롭게 생기는 또 다른 교점들, fx와의 교점들, 그게 또 해가 될 수 있다. 그 교점의 x좌표가 정확하게는. 그래서 ffx, fx의 해란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죠. 그것과 여기서의 교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또 다른 교점들, 여기도 였지, 교점의 x좌표죠. 요것들이 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교점의 x좌표가 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점의 개수가 뭐냐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y는 x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세고 4개죠. 그리고 각각의 교점에서 옆으로 나란하게 그어서 생기는 새로운 교점들을 세고, 그렇게 해서 ffx는 fx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제.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fx가 지금 -1부터 3까지랑 3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래프인데, 나눠져 있는 함수인데, 3 이상에서는 뭐 분명하게 다 밝혀 있으니까 이건 완벽하게 그릴 수 있고, 얘는 이제 미정계수 a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 먼저 3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부터 3이니까 두 칸씩 잡을까? 좀 크게 그릴게. 대충 한 여기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2에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2분의 1에 x-3 플러스 1이고,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함수고 0,1을 지나고, 거기다 2 곱하면 0,2 지나고 3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점근선은 y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0,2에서 3만큼 1만큼이니까 3,3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 지나네. 여기 좀 그렇다. 그냥 작게 다시 그릴게요. 한 칸을 1이라고 해야겠어. 자, y는 1이라는 점근선, 그리고 3,3을 지나게 되거든요. 여기 3,3이고 여기에서 감소하는 함수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수함수 그리면, 자, 이거 3이고 여기 3이고 3, 3. 자, 일단 얘는 해결됐고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함수 -1부터 3까지 정의된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1부터 3에서 정의된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런 지수함수들처럼 어떤 기본형의 그래프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녀석을 어떻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별다른 고민 없이 그래프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함수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규정 내리기 좀 힘든 뭐 지수 로그 함수를 섞었다든지 지수하고 다항함수를 곱했다든지 뭐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의 식을 미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미분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증감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든지 해서 극대극소 증가감소를 따져가지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으니까, 이런 함수의 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 나는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요. f'x는 자기가 x의 제곱꼴이니까 -2의 속함수 그대로 쓰고, 여기다 괄호를 할 필요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속함수를 미분하는데 로그사의 x 미분은 xln 4분의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에 ln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a는 없어지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 ln 4분의, 자, 이 녀석이 된다. 일단 자,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부호를 살필 건데,
일단은 부호 먼저 좀 따져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양수고 ln산 당연히 상수니까 양수고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양의 실수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이건 음수가 되죠. 뿔뿔 마인 상태에서 이 녀석만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로그 4의 x 플러스 1 로그 4의 x 플러스 1은 로그 4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고 0,0을 지나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고 0부터는 플러스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일단 x는 0인데 땡땡땡 땡땡땡 해서 따져보면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예요. 그럼 음수 양수 양수니까 결과로는 플러스가 되고 0보다 클 때는 요 로그 함수가 양수가 되고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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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돼서 증가하고 감소해서 0에서 극대가 되는 함수네. 지금 요 fx라는 녀석은. 그럼 우리 극대값 구하고 증가 감소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먼저 f0를 구해봅시다. f0는 0 넣으면 로그 4의 1이니까 0이 돼서 f0는 a가 되네. 그러니까 0,a가 극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라 그랬잖아요.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이 녀석 여기다가 3을 넣는 건 등호가 없으니까 안 되고요. 정확하게는 3을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3으로 가는 좌극한을 따져보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정의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으로 마이너스 1로 가는 오극한이죠. 이번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0,a가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자, 요걸 극대점으로 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이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극한으로. 자, 일단 3으로 가는 극한 fx에 대해서 그냥 육식에들 할게요. 그냥 3 넣어도 될 것 같다. 로그 4의 4는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돼서 0이 되네. 즉 3으로 가는 자극한이 0이라는 건 이 함수가 0,2에서 극 감소를 시작해서 3,0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비어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을 하면 자, 어디 갔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0이 돼버리죠. 그죠? 정확하게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면 0으로 가는 우극한이 돼버리죠. 그럼 요 안에 있는 로그 4의 x 플러스 1만 따지면 이게 로그 4의 x 플러스 1인데 그치?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이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네.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아니면 뭐 로그 4의 x라고 생각하면 로그 4의 x가 이렇게 생겼는데 0으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생각해도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네. 로그 4의 0으로 가는 우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아,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그거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지? 거기다가 음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다시 되고 거기다가 양수를 더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선 더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한없이 감소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꼴이다 라는 겁니다. 아, 이런 그래프가 되는구나.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y는 x, y의 교점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 그었을 때 또 다른 교점들을 따져봐야 되니까 당연히 y는 x가 필요하겠죠. y는 x는 3,3을 지나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그어봅시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a가 이러할 때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를 연습 삼아 구해보면은 일단 여기 교점 하나 있고 여기 교점 하나 있고 y는 xy 교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교점들에서 옆으로 나란하게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y는 fx하고 만나는 점을 보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네. 여기하고 여기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상태에서는 함수 방정식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했어요. GA.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GA다 라는 거야.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GA다. 우리 수업 중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x 빼기 1은 t.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함수의 극한 또는 함수의 연속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럼 이 녀석은 0하고 1에서 x축과 만나는 접어 올려진 2차 함수 그래프고 여기다가 t를 그어. t를 이렇게. 그런데 이때 실근의 개수가 ft니까 실근 개수가 ft니까 이 정의역 t에 대해서 이 t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ft 다시 말해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t를 변화시킨다라는 건 결국 여기 t가 여기 있으니까 이 y는 t라고 하는 이 직선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을 말하죠. t가 점점점 커지면 이렇게 되고 점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t의 변화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하면 그게 바로 함수 ft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새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 새로 정의된 함수. 새로 정의된 함수. 있으면 첫 번째 정의역을 먼저 보자. 이게 우리의 풀이 전략이야. 정의역을 보자. 그럼 정의역이 A네, 그치? 그럼 두 번째, 이 A가 정의역이니까 그 정의역의 변화에 따른 문제에서 정의한 함수값, 즉 GA의 변화를 보자. 근데 그 변화를 뭘로 보자? 기하적으로 보자라는 거지.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활용해서 A 값이 변할 때, A 값이 연속적으로 변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할 때 GA, 문제에서 말하는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A가 연속적으로 변할 때. 그러면 A가 변화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됐지? 방금 예를 들었던 여기에서는 T가 변화한다 그러면 이 녀석이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에서 A가 변화하면 여기에 그려진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려진 fx 그래프가.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3,0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A가 변화하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변화할 리는 없잖아요. 그대로 3,0에 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오로지 변하는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극대점이 0,a니까 A가 변하면 이 극대점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 상태에서 A가 좀 더 커지면 쭉 증가해서 극대점 찍고 쭉 감소해서 3,0에 가까이 가고 A가 감소하면 쭉 해서 0,a 찍고 그 다음에 3,0으로 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야 돼. 이런 상상.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A는 양수, 즉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큰 상황,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상황. 자, 다시 이렇게 해서 극대 찍고 여기서부터 감소해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옆으로 그어서 여기 세 개네, 그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이 녀석은 무조건 고정이니까.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거죠. 일단 A가 0보다 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야. A가 0보다 크면. 근데 언제까지 4개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 언제까지 4개일까? 언제까지? 일단 지금 뭔가 변화가 예상되는 게 여기 요 점근선에 가까이 갈 때라고 할까? 점근선에 가까이 갈 때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될 때. 이 점근선에 가까이 갔어. 이렇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녹색으로 그려볼게. 자, 이렇게 돼서 0,1이 됐어. A가 1이 될 때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교점이 하나, 둘, 셋이죠. Y는 XY 교점은. 그 다음에 옆으로 긋는데 여기는 없고요. 여기서 옆으로 그으면 여기 하나 더 있지. 이쪽에는 없고, 그치? 그리고 옆에서 그으면 여기서 그으면 또 하나. 그래서 여전히 4개네. 아, A가 1까지도 여전히 4개구나. 그러면 1까지 4개면 1보다 크면 달라질까? 1보다 크면 달라질까? 그럼 따져보자는 말이지. 1보다 아주 조금 키워볼게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갖고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지금 보면 다시 교점 세볼게요. Y는 XY 교점 하나, 그리고 둘, 요 녀석까지 해서 3개. 옆으로 그으면 없고요. 여기서 옆으로 그으면 여기 생기네. 여기 4개. 여전히 4개네. 아까 녹색 A가 1이었을 때도 4개인데 이 노란색도 4개야. 그럼 언제 달라지는 걸까 도대체? 언제 달라질까? 언제 달라지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 잠깐 지울게요. 노란색으로 다시 그리면 이때가 달라지는 순간이야. 잘 봐요. 이렇게 되고 요 점 있지,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때가 되면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옆으로 그으면 여기 하나 더 있어서 4개가 되죠. 여전히 4개지? 근데 이거보다 이제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졌다고. 여기보다 커지면
교점이 이 녀석보다 조금 더 위에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0,A를 찍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란색보다 조금 위에 가게 되면 그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고 여기서 이렇게 찍 그으면 넷인데 여기 하나가 더 생기죠. 이 점근선보다 위에 교점이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없고 그래서 이때가 5개가 되는 순간이죠. 아, 그러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구나. 여기를 지나는 순간까지는 4개였고 이거보다 이 순간보다 A 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가 개수가 5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이 언제냐면 이 점의 좌표가 이 점근선이 y는 1이니까 1,1을 지날 때야. 1,1을 지날 때. 누가? 요 함수가 1,1을 지날 때. 그럼 여기다 1 넣어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f1은 마이너스 a에 로그 4의 2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네. 로그 4a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3a가 되겠다. 그럼 이게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일 때? 3분의 4일 때야. a가 3분의 4일 때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 그때까지는 교점이 4개가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 적은 거 여기다가 그대로 쓸게요. 4개인데 언제냐면 0보다 크고 3분의 4 이하일 때까지는 4개야. 그러면 a가 3분의 4를 넘어가는 순간 아까 이 보라색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교점의 개수가 4개에서 5개로 바뀌는 3분의 4라고 하는 값이 결국 이 함수 GA, 즉 실근의 개수를 고려한 함수 GA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a가 3분의 4일 때가 3분의 4보다 작을 때와 클 때에서 GA 값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a의 값을 k라고 했으니까 k 하나 찾은 겁니다. 3분의 4 하나 찾은 거예요. 이거 산수한 거는 쉽게. 자, 그 다음 이제 a를 좀 더 키워봅시다. 지금 요 보라색 그래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더 키우면 치워도 되나? 자, 보라색 그래프 아까 그렸던 거, 즉 3분의 4를 넘어가는 순간, 이 교점보다 더 오른쪽에 교점이 생기는 순간까지 했는데, 그럼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딱딱딱딱딱 여전히 5개. 이렇게 그어지면 딱딱딱딱딱. 오케이. 봐봐라. 이제 A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녹색하면 겹치네. A가 3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때도 역시 교점의 개수 세보면 하나, 둘, 3개인데 이 y는 x와의 교점에서 옆으로 그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찍 이렇게 그으면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교점이 새로 생기죠. 그래서 지금 세보면 동그라미 친 게 6개. 그죠? 3이 되는 순간 6개가 됩니다. 그 전까지 5개였고요. 3이 되는 순간 6개가 됩니다. 그럼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3보다 커지면 이렇게. 자, 이번에는 내가 그림으로 안 그려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나왔나? 이렇게 돼. 3보다 크면. 3보다 계속 커질 때 계속 7개인가? 그 이후에는 없을까?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연속이 되는 게 A가 3분의 4를 기준으로 해서 GA 값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누굴 기준으로 해서 3을 기준으로 해서 3의 전과 3의 후에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GA가 달라졌으니까 불연속이 되는 또 다른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GA가 어떻게 되는지만 따져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함수의 식이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3분의 4, 3이니까 9, 4, 13, 3분의 13이 되겠네.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게 그리고 또 A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기본적인 문제의 형식은 이 녀석과 다르지 않는 문제라는 거. 이 녀석과 다르지 않는 거.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레벨 3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기출 플러스에서 도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28번 마지막 문제. 상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fx는 x 빼기 a의 x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 함수가 대충 생각해보면 a에서 뚫고 b에서 접하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이때 함수 gx는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그것의 역함수 g 인버스 x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hx는 f 합성 g 인버스 x. 아유, 뒤에 역함수가 나왔네, 그지?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f8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요 a, b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다, 그지? 자, 조건 가를 보니까 x 빼기 1의 절대값 나왔어. 절대값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조건 나는 h'3은 2다니까 조건 나는 좀 해석이 쉬운 형태겠다, 그지? 자, 여기에서 미리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좀 확인해 볼 때, 뭐 fx는 아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gx 그래프 모양도 나는 좀 생각하고 싶은데, gx가 역함수를 갖는 3차 함수다라는 건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증가함수는 극대극소가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저런 역함수를 갖는 증가함수 같은 경우의 그래프는 나는 변곡점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미분하면 6x가 됩니다. 6x.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0이란 얘기는 x가 0에서 변곡점인 거고, 0 넣으면 1이니까 얘는 0,1을 변곡점으로 하는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0,1에서 쉬었다, 아니 0,1에서 대칭이 되는 그런 3차 함수를 그리면 되죠. 그래서 gx도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gx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녀석 0,1까지 0,1이 변곡점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그리면 이게 gx의 그래프예요. 그나마 변곡점을 잡으면 그래프가 좀 그럴싸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역함수를 따져야 되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도 좀 생각해 볼까? y는 x를 긋고요. 여기에다가 역함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여기는 1,0이에요. 역시 g 인버스 x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가나 중에 일단 해석하기 쉬운 조건 나를 먼저 할게요. hx는 f 합성 g 인버스의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h'x는 겉함수 미분 속함수 그대로,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이 되는 거죠. h'3을 구해야 되니까 h'3은 f' g 인버스 3 곱하기 g 인버스의 프라임 3. 자, g 인버스 3부터 생각해 봅시다. g 인버스 3이 k면 gk는 3이 되겠죠. g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3이 되냐? gx 주어졌죠. 여기다가 1 넣으면 3 되겠네. 따라서 k는 1. g 인버스 3은 1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 1이 되겠네. 자, g 인버스의 프라임 3은 이거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바로 어떻게 알았어요?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원래 함수 미분계수분의 1이죠. 자, g 얼마가 3이냐? g 얼마가 3이야? 네, 여기 했지. g 1이 3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곱하기 g 프라임 1분의 1이 되죠. 자, g 프라임 1이라고 하는 녀석은 f 프라임 1 나누기 gx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아까 g 프라임 x 구해놓은 거 여기 있지. g 프라임 1은 여기다 1 넣으면 4네요. 4. 그래서 이게 2다. 그래서 조건 나에 대한 해석은 아주 쉽게 끝났어요. 조건 나는 결국 f 프라임 1이 8이라는 걸 가르쳐줬네. 우리는 fx에서 미정계수가 아까 a, b 두 개밖에 없으니까 조건 하나 주어졌으면 이제 하나의 조건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건 가를 해석해야 됩니다. 조건 가. x-1에 hx의 절대값 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x-1에 hx의 절대값 함수. 자, hx가 뭐라 그랬냐면 f 합성 g 인버스 x라는 녀석입니다. f 합성 g 인버스 x. 자, 이거의 미분 가능성을 한번 고려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거의 미분 가능성. 자, 어쨌든 이 녀석은 미분 가능한 1차 함수죠. 항상 미분 가능해. 그러면 이 녀석이 미분 불가능할 수가 있죠.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할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절대값 함수는 언제 미분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냐라는 거죠. 얘가 미분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건 절대값 함수를 생각해보면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린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야. 그럼 접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접어 올려진 이 지점, 접힌 지점, 이 지점이 뾰족점이 돼서 미분 불가능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x축과 만날 때 뭐 무조건 만나면 미분 불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이런 식으로 접한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서 접어 올린다고 하면 이 녀석 그대로 여기서만 접혀.
그래서 이 부분은 뾰족한 점이 되지만 이 부분은 뾰족한 점이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되는 점이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게 되죠. 즉 x축과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만나면 미분 불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혹은 마치 3차 함수꼴로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면 미분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를 할 때 결국 이 전체 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은 일단 얘가 뭐가 되는 지점이다.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0이 되는 지점. 그런데 0이 되긴 되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면 미분 불가능한 거고 이런 식이 되면 미분 가능한 거긴 해. 어쨌든 이거나 저거나 미분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점은 오케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확인해서 그 둘이 같다. 즉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해볼게요. f의 g 인버스 x가 0이 되는 점. f의 g 인버스 x가 0이 되는 점이다. 그런데 f라고 하는 함수는 문제에 주어지기를 x가 a와 x는 b일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g 인버스 x라고 하는 이 역함수가 a가 되거나 혹은 g 인버스 x가 b가 될 때 이때 이 함수가 0이 되는 거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 의심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g 인버스 x 아까 내가 여기다가 잠깐 그려놨는데 g 인버스 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쯤 a, 여기쯤 b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그때 이 x 좌표들 요 녀석,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녀석을 알파, 각각 베타라고 해볼게요. 즉 g 인버스에 알파 넣은 게 a고 g 인버스에 베타 넣은 게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g 인버스에 알파 넣으면 a, g 인버스에 베타 넣으면 b. 즉 요 녀석이 0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은 바로 알파와 뭐가 된다?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냐? 자, fx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 그래프. 자, fx 그래프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에서 뚫고 b에서 접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우리는 지금 알파하고 베타에서 뭔가 미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a하고 b. 우리는 알파의 전과 후에 요 함수 누구니? 요 함수의 미분계수를 따져볼 거야. 즉 알파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베타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럼 생각해 볼게. 첫 번째, x가 알파일 때.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주어진 함수의 식, 요 절대값 함수의 식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잘 볼게요. 봐봐, 알파보다 작다, x좌표가. 그러면 g 인버스 x는 a보다 작은 값을 갖죠. a보다 작은 값. 그치? 즉 얘가 a보다 작아져요. 그럼 a보다 작으면 a보다 작은 녀석을 f에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을 때 주어진 함수는 x 빼기 1의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가 알파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 x가 알파보다 크면, 자 일단 x가 알파보다 크면 알파가 여기니까 이거보다 크면 a보다 큰 값을 갖죠. g 인버스 x는. 얘가 a보다 커. 그럼 a보다 큰 걸 f에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알파보다 클 때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의 전과 후와 주어진 함수의 식을 정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미분 계수는 x가 알파로 가는 우극한일 때 이 녀석 도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함수를 우리가 어디 갔니? 주어진 이 함수를 hx라고 했잖아요. 이 x 빼기 1의 절대값 h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미분한 것에 대해서 극한을 따지면 그게 우미분계수잖아요. 방금 알파보다 클 때는 이 녀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미분해 볼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g 인버스 x
곱하기 G 인버스의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우미분계수고요. 그럼 좌미분계수는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알파라고 할 때, 자, 이 녀석이랑 식이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였어. 알파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같은 녀석이다.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 같을 조건을 찾읍시다. 자, 이제 알파를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 아까 우리가 G 인버스 알파가 A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이거 A가 되고요. FA는 함수 fx는 A에서 0이 되니까 이 녀석은 0이 되죠. 자, 여기다 알파 넣으면 이 녀석은 알파 빼기 1이 되고요. F 인버스 G 인버스 X의 G 인버스 프라임 X예요. 일단 G 인버스 X가 뭐라 그랬어? 이거 F 인버스가 아니죠. F 프라임이죠. F 프라임. G 인버스에다가 알파 넣으면 이게 A죠. A. 그러면 F 프라임 A가 되겠네. 자, 이 녀석은 F 프라임 A. 그리고 G 인버스 프라임 알파가 되죠. G 인버스의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 구하면 똑같이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넘기면 이거 똑같은 게 넘어가니까 이게 2배가 돼서 0이 되겠죠. 아, 얘가 0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얘가 0이 될 조건을 생각해 볼게요.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G 인버스를 G의 역함수로 미분한 다음에 알파 넣은 건데, 아까 G 역함수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만 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역시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알파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겁니다. 알파가 1. 그러니까 여기서 G 인버스 1이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GA는 1이 되겠네. 아까 GX가 X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결국 A는 0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A는 0을 찾았어. 그러면 지금 fx에서 우리가 A를 구한 거네, 그치? 그럼 B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여기에서 조건 나의 해석에서 F'이 1은 8이라는 걸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답을 내는 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의심되는 또 다른 지점이 있었죠. 알파, 베타 두 개였잖아요. 알파 넣어도 F 이 녀석이 0이 되고 베타를 넣어도 F 이 녀석이 0이 되는데, 사실 이 조건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런데 왜 필요가 없냐면은, 잘 봐봐. X가 베타일 때 첫 번째 식을 보면 X가 베타보다 작을 때,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거 1을 왜 썼지? 이거 쓸 필요 없네. X가 베타보다 작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X가 베타보다 작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녀석 G 인버스 X가 일단 베타보다 작을 때 B보다 작아지죠. B보다 작아지죠. 그죠? G 인버스 X는 베타보다 작다 해서 B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이 속함수가 B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F 겉함수는 어떻게 돼? B보다 작을 때 0보다 큰 값을 갖죠. B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절대값을 그냥 벗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는 그럼 어때요? 베타보다 클 때도 지금 보면은 G 인버스 X를 먼저 보면은 베타보다 클 때 요 녀석 B보다 크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G 인버스 X가 B보다 클 때 보니까 fx는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 이 절대값 함수는 베타보다 작다 크는, 일단 여기다 베타 나오면 0이 되는 건 맞지만 베타보다 작을 때도 그냥 나오지만 베타보다 클 때도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베타의 전후에서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베타에서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직관적으로 지금 fx가 b에서 이런 중근을 가지니까 f의 g 인버스 x가 역시 중근을 갖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증가함수이고 그리고 f가 b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했을 때, 즉 그래프를 접어 올려도 미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식으로 보인 겁니다. 베타보다 작든 크든 두 개의 식이 똑같죠. 그런데 이 녀석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이 녀석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f 역시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그 합성을 하거나 곱해도 역시 미분 가능하고, 이 녀석의 베타에서의 미분 계수랑 이 녀석의 베타에서의 미분 계수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베타에서 얘는 자동으로 미분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조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서의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fx는 이제 마무리 해볼게. x 빼기 a라 그랬는데 a가 0이니까 x에 x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조건나의 해석에서 f'1이 8이니까 f'1은 8이야. 미분해서 1을 넣어볼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러면 x 빼기 1 b로 묶으면 3x 빼기 b가 되겠네.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1 빼기 b, 3 빼기 b, 예, 걔가 8이랍니다. 전개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5 b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b는 a보단 크다 그랬으니까 결국 b는 5가 돼서 fx는 x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질문이 f8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f8은 여기다 8 넣으면 f8은 사라졌어. f8은 8 곱하기 여기다가 8 넣으면 9, 72. 자, 이게 답이 됩니다.